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6월 19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막장 선동 정치가 지금 최고조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제1야당 대표라면은 국정 운영에 어느 정도 부분적인 책임도 있고 또 본인이 대통령 선거까지 나섰던 인물이고 그리고 앞으로 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전혀 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여파, 악영향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괴담, 완전한 괴담 수준의 이야기들을 막 퍼뜨리면서 좀 국민을 오히려 불안에 빠뜨리게 하는,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을 해서 사법 리스크에서 어떻게든지 좀 벗어나면서 총선에서 또다시 이겨서 전국 주도권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본인에 대한 이 사법 리스크도 해소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막가파식 괴담들을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그리고 3면에 나온 기사를 동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면 톱 기사의 제목은 광우병 이후 15년 또다시 괴담 정치, 그리고 3면 해설 기사는 반일 먹거리 공포 투표장까지 끌고 가겠다는 야당의 총선 전략,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 오늘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죠. 내일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하는데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오늘 선전, 선동 극에 달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그러니까 처리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오염수라고 부르죠. 이것을 이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그 처리를 했기 때문에 처리수라고 부르는 쪽이 있고, 그때 후쿠시마 핵원전 사건 때 그 오염이 됐다. 그래서 오염수 이렇게 부르는데 이재명은 아예 핵 폐수, 듣기만 해도 끔찍하죠. 공포에 떨게 되는데 이 핵 폐수를 일본이 그 바다에 방류를 해서 우리나라 바다도 핵 폐수로 잔뜩 오염된 이 바다가 된다. 그러면은 심지어 김밥조차도 먹지 못한다. 김이 다 오염돼서. 그리고 소금 또 괴담이 일어나면서 소금이 지금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 생선회 도매값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자,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계속 부추기면서 핵 폐수 이렇게 하면서 국민 공포심을 지금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기사는 민주당이 핵 폐수, 용산 총독부 이렇게 그 괴담 정치를 하면서 지금 4주째 정부 규탄 장애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반일 총공세에 나섰는데 2008년 광우병 사태 같은 괴담 정치가 다시 정치권에 등장을 했다. 광우병 사태 후에도 천안함 폭침, 사드 전자파 이런 것을 놓고 어김없이 등장했던 이 괴담성 주장이 이번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통해 다시 분출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인천에서 또 장애 집회를 했죠. 지금 바닷가를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오염수가 아니라 핵 폐수로 부르겠다. 그제입니다. 그제 핵 폐수로 부르겠다. 그리고 과학자들을 향해서는 이 합리적으로 과학적 근거에 의하면은 이 오염수가 충분히 정화가 됐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 과학자들에 대해서는 돌팔이다 이렇게까지 매도를 합니다. 민주당은 4주째 후쿠시마 오염수 장애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2008년 3개월 넘는 장애 투쟁, 내송송 구멍탁이란 구호를 앞세워 이 광우병 전국을 만들었던 반정부 투쟁의 교과서를 다시 꺼내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때 내송송 구멍탁이 구호였다면은 지금은 이재명이 만들어냈습니다. 핵폐수. 이재명과 당 지도부는 지난 17일 인천 부평역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인천교탄 대회를 열었고, 지난달 20일, 26일 이 서울 그리고 부산 3일까지 서울에서 2번, 그 다음에 부산에서 1번에 이어 4번째로 장애 집회를 열었는데
또 다음 주에는 강원도 바닷가로 간답니다. 바닷가를 돌아다니면서 괴담을 퍼뜨리는 그런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그리고 이재명은 또 그 선동을 하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이버에 댓글 열심히 달고 카카오톡 메시지 한 개라도 더 보태달라. 2008년 강우병 사태 때 이 미친 소, 내 송순 구멍탁 이런 표현이 온라인을 통해서 강범하게 유포되면서 본격적인 반정부 투쟁에 불이 붙었었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 그 추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막 퍼뜨려 달라. 핵폐수 이런 말을. 민주당은 핵폐수뿐이 아니고 대통령실은 용산 총독보다 오염수를 직계 가족과 맞서라. 이런 자극적인 말들을 막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재명과 같이 이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일본 오염수 규탄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고, 지금 그 관련 그 현수막을 예산이 바닥 날 만큼 현수막을 막 곳곳에 내걸고 있습니다. 오염수 관련해서. 그리고 서명운동을 펼쳐서 보고하라. 이런 그 문자를 막 그 지역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로윈 참사 때 서명 속도와도 지금 비교를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막 퍼뜨려라. 그렇게 하면서 정부의 오염수 방류 정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발표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뭐 논평조차도 안 합니다. 아예 무시를 해버리고 그냥 이것은 핵폐수야. 이거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다 그 건강에 치명적 상처를 입어. 이것을 막지 못하는 정부의 책임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오염수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안 하죠. 우리 정부가 일단은 그 과학적이고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방류에 반대한다는 이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도 하지 않는다. 이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혔고, 현실적으로 또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우리 정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는 할 수 있지만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일본이 방류를 하는데 뭐 군사력을 동원해서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은 전부 다 외면을 하고 무조건 이 일본 정부와 결탁해서 한국 그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그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막가파식, 막장식 괴담을 지금 이재명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현재 괴담과 선동 수준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 불안을 유발해서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다. 과학에 기반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지금 이재명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이 괴담들이 일부 그 팬덤을 중심으로 막 확산이 되면서 지금 확산을 시키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죠. 이재명이. 이 국민이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조금 뒤늦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조치들을 지금 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론전으로 가는데 이게 과연 여론전으로 갈 문제인가? 이것은 이재명이 자숙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본인이 이 제1야당 대표고 대선에까지 출마했고 대선에 출마할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게 하는 무작정 불안에 빠뜨리게 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이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과학자를 향해서 돌팔이다.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이런 행동은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이 좌파 세력이 이렇게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데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는 조국, 이 법 완전히 무시하고 서울대에서 파면되고 나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 총선 출마하겠다는 것을 은근히 밝히고, 심지어 딸 조민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북콘서트를 하면서 나중에 또 조민이 출마할 거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까지 나오도록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조국, 조민. 자, 조민은 얼마 전에 그 서종욱 그 변호사도 법대로에 출연해서
송국근 혼설의 법대리에 출연을 해서 아마 곧 기소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기소를 한다고 합니다. 자,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사회면 보시면 이 검찰 조민 입시 비리 혐의 늦어도 8월 내 기소 가닥. 자, 사문서 위조 의혹 등 공소시효가 임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민이 저는 떳떳하다 이렇게 한 말도 영향을 미쳤다. 기소를 하는데, 자, 어떤 말이냐 하면은 지금 검찰이 이 조민 씨를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하는데 무게를 두고 막바지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조 씨를 업무방해, 위계 공무 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일단은 불구속, 자기 어머니가 정경심 씨가 구속이 되어 있으니까는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고, 대법원은 정경심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하면서 이 조민 씨 관련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7개의 가짜 스펙을 부산대 어제는에 제출을 해서 뭐 의사가 되는 코스를 밟았죠. 판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심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에는 조민 등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모녀 간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검찰 수사가 아닙니다. 검찰 수사를 토대로 대법원이 판결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조국이 계속 이 검찰 개혁에 반발해서 자기를 괴롭힌다. 검찰이 그랬는데 이거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리고 올해 2월 3일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조국에게도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를 했죠. 그래서 정경심, 조민과 공모해 그 판결문에도, 조국 판결문에도 정경심, 조민과 공모해 서울대 어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조 씨가 서울대 어전원에 제출한 서류 가운데 이 서울대 어전원은 갔다가 바로 부산대 어전원으로 옮겨갔죠. 그 부산대 어전원의 7개의 스펙이 가짜라는 거고, 서울대 어전원에 제출했던 서류들도 무슨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호텔 아쿠아팰리스 인턴 증명서 이런 것을 조국이 직접 위조를 했습니다. 조국이 직접 위조를 했는데 이것을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가 가짜로 막 만드는 그 스펙을 입학 응시를 하면서 막 갖다 낸 사람은 조민이죠. 조민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막 가짜를 만들었고, 조민은 그걸 뻔히 알면서도 다 갖다 냈습니다.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조민 본인이죠. 내가 어디서 인턴을 하지 않았다, 표창장 받지 않았다, 본인이 제일 잘 알죠. 근데 부모가 그걸 만들어줬다고 해서 막 갖다 내고, 그리고 의사가 되겠다고 막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발각된 거죠. 들통난 거죠. 그리고 이 조국 부부에게 유죄가 선고된 혐의 가운데는 조민 씨 관련 혐의가 2013년 6월 서울대 어전원, 2014년 6월 부산대 어전원 입시에 응시할 때 허위 서류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 조국은 내 딸 때문에 떨어진 사람 없다. 이런 또 개변을 하는데,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이 업무방해죄죠. 조민 씨의 입시 비리 공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8월에 만료하는 만큼 검찰은 늦어도 8월 중 조 씨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기사 내용이 나옵니다. 검찰은 당시에 조 씨를 불기소 처분할지 검토했다. 통상적으로 가족이 연루된 범죄 사건의 부모를 기소한 경우 자녀는 기소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 숙명여고 쌍둥이 학생 고3인데도 형사처벌을 했죠. 그리고 이 조민은 그 20대 때 대학원 가면서 다 저지른 범죄입니다. 그러니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소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기 때문인데, 그런데 법원이 잇따라 조 씨를 공범으로 판단을 이미 했고, 또 조 씨가 유튜브 등에서 저는 떳떳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나서면서 기소 쪽으로 무게가 기울기 시작했다. 자업자득이라는 이야기죠. 부메랑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형평성의 문제, 쌍둥이 자매와의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부모들이 다 공범으로 부모의 영장에 이 판결문에 이 공범으로 적시된 그것 때문에 기소하지 않을 도래가 없었지만은, 그래도 부모가 기소됐기 때문에 불기소를 해줄까 생각을 했는데, 조민이 최근에 김어준 방송 이런 데 나와서 나는 떳떳하다.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의사로서 자질 충분하다고 들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국민 여론을 완전히 악화시켰죠. 본인이 가짜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것을 다 갖다 내서 뭐 합격을 해놓고도 뭐 떳떳하다.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의사로서 자질 충분하다고 들었다. 뭐 주변에 뭐 다른 동료들에게 들었다 이 이야기죠. 자, 그래서 결국 그런 말을 한 것이 민심을 악화시켜서 검찰로서도 이것을 불기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본인의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국정원 인사 파동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중앙일보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6면 기사 보시면은 이슈 국정원 인사 파동 외교관 출신 국정원장 대 해외 파트 출신 알력 탓 인사 충돌 이렇게 물음표를 쳤습니다. 김기현 지금 현재 국정원장은 외교관 출신이죠. 자, 그런데 국정원 안에 그 해외 파트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 두 세력이 부딪힌 것 아니냐. 자, 이런 분석입니다. 다른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국가정보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인사와 관련된 이슈를 정리를 해보면은 김기현 국정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모사드, 이스라엘의 모사드죠.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이스라엘 국내 정치가 아니고 해외 파트에 주로 활동을 합니다. 김기현이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모사드 같은 인류 기관으로 개혁을 하겠다, 국정원을.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를 했죠. 그러다가 그때 스타 검사가 됐습니다. 이 청문회에 나와서 국정감사에 나와서 나는 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로 스타가 됐고 결국은 대중에게 알려져서 대통령까지 됐죠. 그래서 국정원의 이 잘못된 부분을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해외 파트에 전념을 하는 것. 이스라엘의 모사드 같은. 자, 그것을 지향을 해서 그래서 외교관 출신인 김기현 원장을 발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기현 원장도 모사드 같은 인류기관으로 개혁을 하겠다 했는데 그때 이 1차 인사파동이 났습니다. 1급 국장급 20여 명을 면직을 했는데 그것은 물론 그 국정원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죠. 전임 정부에서 심어놨던 사람들을 다 한적으로 내보내는 그때도 1급 20여 명을 면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국장급인데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된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 청산회를 하면서 1차 인사파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조상준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의 측근이었던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사퇴를 했죠. 그때 김기현 라인과 인사 갈등이 있었다. 그런데 김기현 라인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원장에게 맡긴 건 모사드 같은 조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실어준 거죠. 그리고 2022년 말에 계속 인사 갈등이 파열음이 나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국장원장에게 특정 라인을 속아내라 뭐 이런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2차 인사파동이 일어났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1급 인사 5명 또는 7명이라는 보도도 있는데 제가 후에 철회를 했다. 그래서 그게 김규현 원장의 측근 인사가 관여를 했다. 김준영입니다. 여기 기사에서는 계속 A씨 나오는데 김준영이라고 그때 이 김규현 원장의 비서실장을 했고 지금도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 사람의 이 측근들이 이번에 그 사람의 동기들이 국정원 공채 출신입니다. 동기들이 이번에 무더기로 1급으로 올라가서 재가를 받았다가 또 다른 쪽에서 투서가 와서 그것을 보류를 시킨 그런 2차 인사파동이 있었던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느냐? 지금 벌어진 이야기, 인사 갈등이 지금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윤석열 정부 초기에 국정원 내 주도권을 잡은
김기현 원장의 비서실장 출신 A씨를 중심으로 A씨, 김준영 전 비서실장입니다. A씨를 중심으로 한 그룹과 이에 맞서는 그룹의 갈등으로 보는 시선이 강하다. 이 김준영 비서실장이 이 김기현 원장 체제에 들어서 김기현 비서실장은 원래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의 정치과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국내 정치를 담당을 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정치과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김준영 국장이 한직으로 돌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이 비서실장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으로 컴백을 하면서 3급, 2급, 이번에 1급까지 가려다가 지금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준영 실장 라인과 이에 맞서는 그룹, 그러니까 이번에 뭐 투서를 올린 그런 그룹이겠죠. 그런 그룹 간의 갈등이 있다. 이것이 이유의 하나로 지금 지목되고 있고, 두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외교관 출신인 김기현 원장과 국정원 해외 파트 출신들 간의 알력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있다. 이번에 대기 발령된 자리 중 둘이 주미 대사관, 주일 대사관 핵심 보직이어서 그런 말이 나돌고 있다. 그러니까 외교관 출신인 김기현 원장과 국정원 안의 해외 파트 출신이 서로 충돌한다는 이야기죠. 같은 어떤 외교 무대에서 활동을 하지만은 서로의 여러 가지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정원에서 20년 이상 근무했던 전직 국정원 간부의 코멘트를 중앙일보가 달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첩 잡으려고 뒷골목에서 막걸리 마시는 국정원 요원과 넥타이 메고 와인 마시는 외교관은 근본 스타일이 다르다. 자, 그래서 이 막걸리 스파이 대 와인 외교관의 충돌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분석 외에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데 국정원 안의 일이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국정원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 아닌가. 자, 그런 말도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범여건의 또 하나 골칫거리가 최근에 등장을 했죠. 바로 황보성이 의원입니다. 여성 의원이죠. 공천 헌금 그리고 동거남의 국회의원실 사유화 이런 논란이 있다고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자, 황보성이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 문제가 국민의힘의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태영호 김재원 사태에 이어서 또 새로운 두 가지가 정리가 되고 나니까는 새로운 골칫거리가 생겼는데, 조선일보 6면 하단 기사입니다. 황보성이 거치 고민하겠다. 자진 탈당 가능성. 단체 채팅방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그렇게 언급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단톡방이 전체 의원들 사이에 단톡방이 있고 초선 의원들끼리도 있고 여러 갈래의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황보성 의원이 거취를 고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권에서는 황보 의원이 자진 탈당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범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황보 의원이 의원단체 채팅방에서 거취에 대해 주말에 고민하겠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말에 고민을 했으면 이번 주에 뭔가 결론이 나오겠죠. 자, 오늘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동아일보의 기획 기사인데 1면과 6면에 걸쳐서 있습니다. 6면 정치면까지 있는데 1면 하단 기사는 의원들 법안 품앗이 발의 남발, 법안을 품앗이 발의한다. 남발. 한 명당 평균 797건을 공동 발의를 했다. 그리고 정치면 해설 기사는 공동 발의 법안 1000건 넘는 의원이 93명이다. 이름을 올린 것 있고 기권도 한다. 입법 실적 채우기 위해서 이름을 빌려주고 법안을 본인조차도 숙지를 못해서 본회의에서 투표할 때 기권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법안이 워낙 폭정하니까는 가결률은 9.4%에 그친다. 10개 중에 하나도 가결이 안 된다. 뭐 워낙 많이 쏟아지니까는. 가장 많은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은 민주당 오영환 의원 초선인데
총 2,771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하루 평균 2.5건의 법안을 공동 발의한 셈이다. 동아일보가 공동 발의 건수 상위 10명의 이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중 4명이 본인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법안에 기권했던 적이 있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법안을 발의를,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를 하면, 뭐, 정부 법안 발의도 하고, 국회의원도 법안을 발의하죠. 발의를 하면은 대표 발의와 공동 발의가 있습니다. 대표 발의자는 주로 한 명에서 아주 극소수가 대표 발의를 하죠. 뭐냐면은, 법안을 처음으로 이렇게 개발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회 전문위원회 검토 같은 것을 다 거쳐서 법안을 딱 만들어서 그것을 발의를 하는데, 그 대표 발의자가 이름을 위에 올리고, 그냥 혼자 발의하는 것보다는 공동 발의를 하면은 이게 좀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다른 의원실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공동 발의 요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 웬간하면 다 해주죠. 그러니까 그 품앗이 하는 겁니다. 이 공동 발의에 서명한 사람이 또 대표 발의를 하면은 이 대표 발의를 했던 사람이 공동 발의로 참여를 해주고, 여야 사이에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본인이 이 여정활동 보고서를 낼 때, 법안 공동 발의 몇 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한 명당 평균 797건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대부분 다 사인만 해준 겁니다. 근데 이 유권자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좀 그 제도를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6월 19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